자, 우리 고1 학생들 지금 이게 시험 범위든 아니든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수능에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지금 가르치는 거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10분의 1이 뭐야? 20분의 1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지금도 연구 중이고 내용이 바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신 내용으로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약간 영어랑 비슷한 건데 영어의 오형식으로 가르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르치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없듯이 국민평균은 5등급이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내신 대비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 잡아드릴 건데, 제가 그게 너무 귀찮아져서 그냥 오늘 한 큐에 싹 다 정리할 거고, 제가 현재 지금 최근 6년 동안 거의 100개 넘는 학교를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길 벗어나는 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일부 내용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면 가져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경험하셨잖아. 예를 들면 문법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더 이상 자음군 단수나 포함하지 않는다. 그 개념을 지금은 다 바꾸신 것 같아. 근데 못 바꾸신 몇몇 학교들이 있었고, 또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진 개념이라 그랬어요.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은 반모음과 교체나 또는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가르쳐야 되고, 그 부분도 제가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학교를 제가 고쳐놨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맥락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선생님 저 시험범위 아닌데요. 모른다니까? 몰라. 학교 진도가 수학처럼 미분 나가면 적분 나가고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잖아. 그래,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 나눠드리면 그게 시험 범위가 되는 게 현행 국어잖아요. 일단 해 두세요. 두 번째, 약 70에서 80% 학교에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하는 학교가 있다면 결국 수능까지 가긴 가야 돼.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도 첫 번째 문제는 또 나오잖니? 그래서 일단 그냥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이 정도 해놨으면 수능에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을 거니까 뭐 정식 파이터든 아니면 내신 대비를 빡세게 하는 학생이든 이 수업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이걸 시작했는지인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시절 사람인데도 현대 논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초록이라고 해서 논문에 이제 요약본이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문제, 뭐 원인, 해결책, 뭐 이것으로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 정보들을 역할을 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잘 써진 거고, 사실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인 거고 대단한 학자라는 게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보이는 거고. 자, 그럼 이걸 왜 시작을 했던 거냐? 다들 알다시피 그 당시 문자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한자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시절 우리 문자도 한자였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한시를 국문학의 범위로 넣는 거야.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문으로 우리 조상들이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 정도까지는 한자도 우리 문자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시절 문자는 한자를 의미하지만 지금의 한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 문자였던 거야. 그 사람들 인식에는. 그래서 문자와 우리 실제 발음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쓰기도 힘들고 의사소통도 힘들겠지. 그래서 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발음대로 적는 방법, 발음 기호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음운론, 음성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거야. 그래서 다루시다가 일단 발음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발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크게 우리 한음절 발음에 있어서 우리 국어의 특징, 우리 한국어의 특징, 초성, 중성, 종성 체계를 음성학적으로, 음운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야. 자, 그럼 분석을 해봤더니 뭐냐? 초성하고 종성이 같은 성격이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가 밥 했을 때 여기서 비읍에서 딱 끝나지 밥으로 이어지질 않아. 그래야 한음절로 발음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뭐냐? 밥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닫았다가 터트리면서 발음을 내잖아. 그리고 밥 닫으면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비읍은 파열음의 성격을 갖고 있고, 뒤쪽에 있는 비읍은 폐쇄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서 파열음이라고도 하고 폐쇄음이라고도 했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보니까 초성하고 종성이 같은 성격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종성은 뭐 한다? 부용. 다시 사용한다. 뭐를?
무엇을? 초성을. 됐죠? 그럼 왜 어순이 이 모양이냐? 한문이 한자가 어순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어순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어순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한자식 표현에선 어순이 이런 식으로 돼요.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봐봐. 영어 어순이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국어로 온다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선으로 써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어, 그러니까 국어랑 그러니까 한글 쓰는 우리 이제 한민족의 국어와 중국어가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어순이 다른 거거든.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일단은 초성과 종성의 특성이 같다는 걸 알겠고, 봤더니 이게 발음 기관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결정된다는 걸 봐서 발음 기관의 형상을 따서 했어요. 형상을 땄다. 그걸 어떤 개념이라고 그러냐? 상형이라고 해. 자, 그럼 상형을 통해서 그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큰은 어떻게 할까? 오케이. 가액을 한번 해보자. 또는 기억에다 기억을 두 번 써서 같은 글자를 연달아 쓰는 각자 병소도 해보자. 그런데 야, 쌀 같은 경우에는 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야, 그럼 비읍시옷도 써보자. 이렇게 됐던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합용병사는 결국 뭐라고 하니? 어두자음군이 되지. 자, 아시다시피 어두자음군은 나중에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된소리로 바뀐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국어의 비일관적인 설명의 근거가 된다고 했었잖아. 예를 들면 조 플러스 쌀인데 왜 얘가 좁쌀이 되냐는 거죠. 도대체 비읍은 어디서 들어온 거야? 라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원형이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어원의식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읍시옷을 둘 다 발음을 했다가 된소리로 쌍시옷으로 발음을 했다가 그런데 앞쪽에 비읍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우리의 어원의식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좁쌀 할 때는 합성어 같은 거 될 때 얘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이 안 됐던 건데 이 중세국어 연구를 하면서 얘에 대한 설명들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중세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그래서 현대국어 비교출원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걸 백지에다 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백지에다 쓰셔가지고 거의 외워서 인출이 되셔야 돼. 3회독 내지 5회독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학교 내신 프린트는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백지복습 자료를 주기적으로 드릴 거고 학교별 교재를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 거기에 마지막 단거나 하실 거야.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시험 범위 친구들은 그냥 이거 보고 베끼셔야 돼요. 대신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끼시면 노동이야.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인출하고 내가 인출한 걸 쓰면서 또는 내가 잼민이 동생을 가르친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쭉쭉 적어 보시고 여기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제 자, 대원칙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죄송해요. 중성 설명을 안 했네.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초성까지는 끝났고 이제 중성은 천지인 우주 만물의 원리를 함축해서 쓰려고 했었고 그게 하늘에 떠 있는 천 양성 모음이고 땅에 붙어 있는 지 음성 모음이고 중간에 있는 인간 인 중성 모음이고 그래서 천 그다음에 지 인 그래서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 체계로 해서 모음자를 철저하게 지켰었다. 그런데 아래아가 근대 국어로 오면서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음자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더라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 자, 일단은 대원칙은 정리를 해봤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 첫 번째 문제부터 나오고 최소한 6번 이상은 나왔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낼 만큼 내는데 더 이상 수능에서 물어볼 이유도 없어. 그치만 혹시 모르는 거고 두 번째 내신 대비론 당연히 다루시니까 정리를 해볼 거고 자, 나란 말씀이 닌극의 다라인데 자, 여기서 현대고랑 비교 추론해보니까 얘는 시옷이고 이응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시옷은 과거에 뭐였다는 거죠? 관용격 조사 시옷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용격 조사 시옷도 아시다시피 관용격 조사 종류가 몇 개 있었지? 몇 가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받으신 프린트에 저 따라오실 필요 없고 5번 문제를 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어떻게 해서 그래? 자, 형태론적 환경은 자음 중에서도 유적명사냐 무적명사냐 유적명사 중에 높임의 대상이냐로 분류가 됐었고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양성모음 경우, 음성모음 경우 달라졌었죠. 그래서 관용격 조사의 종류도 왜 다양했던 거냐? 첫 번째 모음조화 때문이구나. 그래, 모음조화 때문에 어울려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이었으니까 모음조화 때문에 경우의 수는 당연히 있어야지. 두 번째는 뭘까?
그 시절은 철저한 신분사였으니까 높임 표현도 당연히 필요했던 거야.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또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였다고? 형태적 환경.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명사의 종류가 유적명사냐 아니면 무적명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었고, 자, 이거를 이렇게 나열하듯이 정리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런 은의 이 어떤 국어적 현상은 의문론적 환경과 형태론적 환경이라고 나눠서 보시라 그랬고, 음론적 환경은 말 그대로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 형태는 형태소가 뭐야? 의미를 갖는 최소단위지. 의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소리와 의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소리와 의미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의 설명의 근거가 되는 게 관용격 조사여서 왜 사이시옷을 써주고 왜 다른 사이 디귿 쓰면 안 되니? 사이 피읍 쓰면 안 되니? 안 돼. 왜? 원래 얘가 시옷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이소리에 이 시옷을 써주게 되는 이유가 원래는 얘가 관용격 조사였기 때문이야. 기억나시니? 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서 어떤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죠? 1번이 뭐야? 앞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 종성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자, 의문론적 환경은 모음으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끝났을 때 뭐로 시작? 그 뒤가. 인데 모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두 개가 뭐여야 돼? 합성어여야 돼. 왜? 합성어라는 건 정확하게 엄밀하게 합성 명사여야 돼. 왜? 관용격 조사는 명사, 관용격 조사, 명사꼴로 쓰였을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논리 허들이 뭐였어? 한자어와 고유어 조합에서 한자어 한자어는 제외한다고 했었죠. 왜? 한자어는 표의 문자니까 표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니. 그래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쓰여야 사이소리에 따른 사이쇼 쓴다 그랬죠. 세 번째, 세 종류를 사이소리 현상으로 정의한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된소리 되는 거, 두 번째는 니은청가, 세 번째는 니은청가의 경우에 사이쇼를 써주고, 걔는 원래 뭐였으니까 관용격 조사 시옷이었으니까요. 됐어? 여기까지 줄줄이 나열해 드리는 이유는 얘들아 이게 전부 다 서술형으로 내가 어디서 본 것들이야. 그냥 다 적어두세요. 서술형 봤다는 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손으로 써두시면 객관식 그냥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처리야. 여러분 방학 때 저랑 독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보법이 달라요. 제가 거의 허경영처럼 축지법을 써가지고 축축축 넘어갔었던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알고 있으니까야.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제 이걸 아시게 되면 허경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지법을 써서 여러분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손으로 익혀두세요. 몸으로 익혀두시는 게 제일 빠르다. 계속 넘어가서 나라 말씀인데 이게 원래는 말씀이었고 말이래요. 자, 이거는 이제 언어 이동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거야.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그럼 말씀인데 왜 말이 됐을까? 첫 번째는 뭐냐? 연달아 발음대로 쓰는 연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봐봐. 양성모음 계열이었죠. 근데 말씀, 음성모음이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하나 또 놓친 게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몇 번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7번. 8번 적어놓을게요. 여기 8번도 적어놓을게요. 너무 쓰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들어있어? 모음 조화가 들어있지. 자, 모음 조화. 색깔 바꿔서 보라색으로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 어디가 모음 조화야? 이 아래야 양성모음이고요. 이 아도 양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이야.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여기 양성모음이지만 여기는 음성모음이 돼버렸죠. 이렇게 모음 조화가 깨진 이유는 왜 그런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가 없어져서 아래아가 소실됐기 때문에. 됐어? 내가 지금 다 설명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 없어. 야, 나 알잖아. 난 절대로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가성비충이야. 저는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제 국밥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여러분 학교 서술형 문제로 내가 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야. 그래서 연철, 주격조사, 소실된 의문이고 이 소실된 의문 아래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모음 조화가 옛날에는 소실되지 않았으니까 지켜줬고 이제 근대국으로 오면서 아래아가 소실됐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딩기계 달아. 우리 애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인데 현대국어에서 봤더니 과가 됐어. 그래서 비교의 부사격 조사가 과거엔 애였고 현대국어에 와서는 와와 가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뒹국이 아니라 뒹귀기 아니라 지금 중국이라고 하잖아.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뀌었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여기 얘는 뭐야? 여기는 반모음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 봐봐. 이우 유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반모음 결이 지금 들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반모음 플러스 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 계열의 반모음이 들어 있을 때 구개음화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귿이 지읒으로 구개음화가 된 건데 왜 과거에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었다? 이거 올해 고3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의대를 많이 보내는 데가 현재 기점으로 희문고야. 희문고 애들이 여기서 다 썰렸어요. 고3들이. 자, 그러면 이게 왜 그 시절에 중세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없었더라? 드트가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가 치조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다야. 이해됐니? 디귿티읕이 근대국어 넘어오면서 치조음으로 바뀌어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인데 달라를 왜 달아라고 적었지? 그리고 달아 아니야? 만약에? 왜 달알까? 발음대로 적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사실은 뭐기 때문이야? 다르 플러스 아라는 활용형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연철이 안 쓰인 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여기에서 다에서 르까지는 뭔가 있었던 거야. 발음에 있어서 의식이.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도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발음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한하게 보통의 경우 발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연철로 넘겼는데 연철로 안 넘긴 이유는 얘가 활용형이고 여기 있는 아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종결 어미가 되겠죠. 됐니? 아계열의 종결 어미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란 말씀이 딩극에다가 해서 일단 8가지 개념을 좀 정리해 오셨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정리되셨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게. 몇 개 조금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자, 이제 추가로 제가 노란색 여기 설명을 안 하고 왔어요. 지금 여기는 발음 그대로 읽어볼게. 생종, 엉쟁, 훈민, 정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그 얘기야. 이걸 동국정의 한자 표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자 발음 기호로 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생종이 아니라 세종이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 이게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다루기 위해서야.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냥 하나의 체계로 써주기 위해서 써줬어. 근데 뭘 써준 거야?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이응을 채워서 표기를 하되 이 이응은 발음을 하진 않았어. 여기까지 되셨어? 이게 동국정식 표기고 그래서 여기에 생종, 엉쟁, 훈민정음 들어가 있는데 얘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얘만 사실은 발음에 들어가는 이응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들 뭐였다? 그냥 채워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표기랑 발음을 일치를 시키려고 쓴 건데 이게 또 발음이 안 맞으면 또 그냥 쓰면 나중에 해서 나중엔 안 쓰게 되지만 일단 창제 초기에는 이거를 지켰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여기는 히읗이 대대로 박혀 있는데 여기는 여린 히읗으로 위쪽에 짝대기 하나가 없잖아요. 이게 여린 히읗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소실이 되는데 소실된 의문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그 지위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야. 지위가 약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흐려져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발음으로 가거나 반모음 계열로 가거나 그냥 모음으로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필기를 해놓으시고 오늘 필기할 게 개 많다. 됐니? 여기까지? 자, 싹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넘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그럼 빼먹은 거 없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노란색 두 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인 뭐와 한자와 맞질 않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문종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 여기도 그럼 뭐인 거야? 동국종시 한자는 표기고 여기는 뭐만 들어가 있다? 그냥 이응이 음가가 없는 이응만 들어가 있지 발음하진 않았다. 그래서 문자와 서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자, 사마띠는 원래 뭐였냐? 통하지라는 의미였는데 현재는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얘를 연구하다 보니까 얘가 시옷이 아니라 항상 치읓으로 나타나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야, 이 치읓이 발음에 받침이 왔을 때는 시옷으로 발음이 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팔종성법에 따라서 시옷으로 바꿔 쓰고 있구나라는 흔적이라는 거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도 그럼 뭐야? 지였어요 원래는. 왜? D 플러스 E. 그래서 치조음 플러스 반모음 이나 이모음 계열이 오면 뭐가 일어나야 돼? 구개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때문이었다? 얘가
그 시절엔 치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띄어쓰기는 120년에 독립신문 만드셨던 아일랜드 선교사 헐버트가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원래 다 붙였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방점 빼먹었네. 저기서 썼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빼먹은 거 방점 씁시다. 자, 방점은 뭘 표기했다? 성조를 표기했어요. 그 성조는 4종류가 있었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혹시 놓친 학생이나 정리가 안 되는 학생은 얘기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20초씩 좀 잡아주시고, 자, 일단 필기 다 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게 편해.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야,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는 진짜 100번 수업하면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하니까 그냥 외워. 외우라면 그냥 외우세요. 그게 편해요. 자, 그리고 원리 가지고 이해하시면서 반복하시면 그냥 잡히는 거라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손으로 반복 인출을 쭉 해보시는 거야. 되셨죠? 자, 정리 쭉 하십시오. 딱 아까 했던 것 중에 빼먹은 거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할세에서 자, 봐. 하다의 어가는 히읗의 아래어예요. 여기까지 지금 쓰였고 리을이 뭐냐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리을 뒤쪽에 있는 애들은 어머니에 붙어있는 애들이니까 어미라고 당연히 추론이 될 것이고, 어떤 어미겠어? 의미를 보니까 연결어미야.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이 종결된 게 아니잖니. 따라서 얘는 연결어미인 거고, 어떤 연결어미야?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국어 설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볼게.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에 있어도 라고 했는데, 이런 전차는 이유 또는 까닭이에요. 현재는 없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소실된 의문이나 의미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넘버원에다가 3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사마따도 지금 없어진 거야. 전차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자, 전차는 이유나 까닭이라 그랬고, 어리다는 옛날에는 어리석은이고 현재는 영하다, 젊다잖아, 어리다잖아, 꼬맹이란 얘기잖아, 잼민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의미가 바뀐 거니까 언어의 의미 이동 또는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렸던 이유도 알고 계시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장 빠르고 정보 분류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해두시라는 거. 자,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에 있어도인데, 자, 이제 니르고저에 보면은 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니였는데 현재는 이라고 발음하네. 오케이. 두음법칙 옛날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었구나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주격조사 이가 쓰였거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크게 2종류가 있었던 거야. 15세기에 이가 있었고 초성 이응이 없는 이가 있었는데, 종성으로 끝나는 애는 이를 써주고 종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성으로 끝나는 모음으로 끝나는 애들은 예를 써줬다고. 자, 그럼 그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제 현대국어에 와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얘들아, 치킨 가라고 하냐 치킨 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외국 애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게 사실은 아니 치킨 가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뭐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데, 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우셨던 개념인 이 형태의 종류 2가지 써보자. 이 형태는 어떤 이 형태와 어떤 이 형태가 있죠?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의문론적 이 형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형태론적 이 형태에 서술하시오, 서술이 되셔야 돼. 그런데 이제 내신에 반짝 외우셔서 오셨다. 괜찮아. 근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야. 외우셨으면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외워서 그래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일침 아닌 일침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공부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왜? 지금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만 가더라도 공부를 좀 잘했잖아. 진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 푼이 뭐였냐? 성적이 올라가면 배우자 왁구가 바뀐다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써놔. 안 바뀌거든. 이미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다 공부를 잘하고요. 이제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힘든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야. 이 3년 과정 끝에 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보상이고, 두 번째, 내 진짜 인생을 찾았을 때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뭐 자세히라고 얘기는 못해.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직원들을 선발을 할 때요,
얘가 나랑 평생을 같이 가는지 1년을 가는지 6개월을 가는지 한 달을 가는지 생각하고 뽑아요. 그럼 생각하고 뽑았으면 이거야.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이 해주는데 나는 돈으로는 보상 못한다고 봐요. 그 정도 돈도 벌지도 못하고. 여러분 눈에는 돈이 많이 벌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원 현우진이면 벌어. 근데 내 현우진이 아니잖니? 정확하게 현우진 수입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와서 일을 했을 땐 이거야.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내 커리어에서 내 인생을 거는 직업에서 실수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이걸 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요. 실수 한 방이면 두 번 다시 쓰지 않아요. 왜? 인간은 안 바뀌거든? 그럼 얘가 실수를 하잖아. 기회를 2번, 3번, 5번 줬잖아. 보통은 같은 실수 반복이어서 다 떨궈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 중에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내가 힘들다고 조금만 때문에 거기가 빈 곳이 돼서 거기로 공격을 들어온다고. 근데 국가대표인데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골 먹는 장면과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골을 안 먹는 장면을 비교해 주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직업은 바로 보이고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아웃이야. 그런데 남들이 모른다고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여러분의 자존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내가 순간순간 내 업에서 제대로 살았잖아. 자존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딱 그냥 풍기는 바이브가 달라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근데 그게 그 한순간에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공들여서 정성 들여서 살아냈을 때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딱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복부를 봐. 여기에 이제 6개가 뭐가 있을 수가 있고 1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1개짜리가 있는 애, 6개가 있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6개짜리를 한 달 만에 6개짜리. 1개짜리를 한 달 만에 6개짜리를 만들었다고 치자. 가능해. 근데 걔는 6개월 안에 무조건 다시 1개짜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1개짜리에서 6개짜리를 6년을 만든 애는 이게 풀리는데 6년, 10년이 걸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은요.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한순간에 되질 않아. 이 몸땡이 큰 피트니스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가려면, 잘 되려면 종이 한 장, CD 한 장을 매년 붙여간다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 맥락이야. 여러분이 헬스를 하시든 연애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하루에 한 장씩 쌓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12번의 시험을 쳐요. 내신 11번 하고 수능 1번. 맞니?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3번, 수능 1번. 그러면 어떤 문제인 줄 알아요? 이 12번이요. 국어는 체계가 없어. 욕 좀 할게. 시발 체계가 존나 없어. 왠 줄 알아? 자, 1학년 때 다루는 문학작품, 2학년 때 다루는 문학작품, 3학년 때 다루는 문학작품 차이를 알겠어요? 없어요. 이거 한 100년 지나도 만들어질까 모르겠어. 근데 수학은 체계가 정확하잖아. 수학 상하, 수학 1, 2. 교육과정 바뀌어도 똑같아요. 뭐 행렬이도. 야, 어차피 그거 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야. 족도 똑같아. 뭐 바뀌는 거 거의 없어. 미분이 들어오네, 빠지네. 야, 그거 하면 되지. 뭐 어렵냐? 하면 돼. 아, 선생님 그게 어려워요. 자기 길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다 보면 돼요. 다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봐. 1학년 1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뭐 2학기 중간 기말. 문제가 뭔 줄 알아? 체계가 없지.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 작품해요. 해설해요. 선생님 프린트해요. 그래. 얘가 뭐가 쌓여 있겠어? 선생님 맨날 바뀌는데 작품이 연관성이 있기라니? 한 작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기라니?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야. 그럼 뭔 줄 알아? 공부해야 되는 아주 코어한 개념 중에 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어영부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가 체계가 딱 수학처럼 딱 잡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3년을 갖다 버리는 과목 중에 대표 과목이 국어 영어야. 국어 영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어는 쓰기라도 하잖아. 그러면 영어는 늘어요. 쓰기라도 했으니까. 근데 국어는 맨날 쓰고 있잖아. 국어 시간에 뭐 국어를 10배 쓰냐? 똑같아. 그냥 시간 낭비로 보이니까 내가 계속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 수업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뭐냐. 그냥 사회 암기 과목처럼 뭐 기술 과정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외우는 암기 과목처럼 외우면 되는 과목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이게 안 될 애들은 알아서 그만두거든요. 나는 오히려 좋다고 봐. 차라리 돈이라도 아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 그게 나아.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제대로 시작을 해. 제대로 된 커리가 딱 있는데 괜히 그걸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아 씨발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해. 니네는 지금 버텨서 선발된 애들이야. 여기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는 이거를 체계를 잡아드리기도 했어요. 내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꼰대질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계를 잡아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고민해서 해드리는 거고 죄송스럽지만 내년엔 더 좋아질 거예요. 내후년엔 더 좋아질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씨발 내가 프로인데 뭐 올해 퇴보해야 되냐 내가? 야 내가 지금 국어 강사 중에 한 50 난다고 치자. 내년에는 뭐 49등쯤 돼 있고 48등쯤 돼 있어야 뒤지기 전에 언제 뭐 현희 선생님 발끝을 한번 따라볼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갑자기 올해 뭐 이 정도 하다가 내년에 100등 돼 있고 200등 돼 있으면 그냥 뒤져야 되는 거야. 은퇴해야 되는 시점 온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고 내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고 인생 살지 말라니까. 뭐 인생이 뭐 내신 끝나면 끝나고 수능 끝나면 끝나냐? 훨씬 많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난 떠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하세요. 이건 연습이다. 하지만 나는 연습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할 거고 실수해도 괜찮아. 연습이니까.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내 진짜 분야를 찾았을 때 나는 승부를 걸었을 때 완벽해질 거야. 나는 그 분야의 탑이 될 거야. 뭔가 이런 좀 멋대가리를 가지고 살아보자고. 왜?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가? 15년 전에 내가 저 15년 전에 딱 데뷔했을 때 바로 일타였어요. 진짜. 나같이 인간 강사 중에 탑 찍자마자 씨발 계속 내려와서 하한가 찍다가 상장 폐지는 안 됐어. 다행히. 거래 정지는 됐어.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래 중이거든. 이렇게 저공 비행을 나같이 길게 하는 강사는 없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고 싶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갈 길도 보이긴 해. 근데 제가 15년 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5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거를 1년, 2년, 3년 안에 시행착오 하셔서 사회 나가셔서 이불킥 하지 마시고 사회 나가셔서 좀 멋들어진 제자가 돼서 내 제자였어 라고 제가 나중에 영감님들 사이에서 탁골공원에서 소주 한잔 노숙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안주거리라도 돼주길 바라면서 잡소리는 그만하고 영상 끌고 바로 갈게요. 쓰라고. 못 쓰잖아. 그래서 잔소리 한 거야. 이 형태 좀 써줘. 써봐 빨리. 자, 교재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04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이제 하다 교재도 외웠다. 물론 내 교재니까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얘기하잖아요. 저는 외우는 걸 너무 극혐한다니까. 이 외워져 버렸어. 교재 104페이지에 있어요. 050 교재 104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 이 형태는 뭐라 그랬어? 모양이라 그랬어. 그 단어의 형태가 어떻게? 이는 다르다야.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의문론적 환경 때문에. 왜? 형태론적 환경 때문에. 그런데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여기 형태는 형태소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때문이고 여기는 발음 때문이라 그랬어. 자, 그럼 발음 때문에 바뀌는 게 대표적으로 주격조사 이 가가 있고 을이 있다고. 목적격조사. 됐니? 그럼 봐봐. 치킨 가. 왜 이상할까? 발음이 힘들어서 그래. 왜 발음이 힘드니? 이게 자음이 충돌나잖아. 봐봐. 지금 여기 니은 자음이죠? 근데 여기에 가를 쓴다고 해봐. 그럼 자음이 충돌나겠죠? 그래서 가 대신에 뭘 써주는 거야? 모음인 이를 써준 거야.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자음 충돌 회피야. 자, 피자 가도 마찬가지인데, 자, 피자 아가 나왔고 아가 나왔어요. 자, 모음이야. 그럼 피자 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 여기 있는 가를 집어넣어줘서 자음을 집어넣어줘서 모음 충돌 회피인 거야. 이해됐니? 이게 기본 원리인 거고 이게 반모음 첨가 같은 개념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나 여기까지 하기 싫다니까 여러분 학교 내신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걸 설명하시니까 오게 된 거고 이게 15세기에선 뭐였어? 이가 있었고 초성 이응이 없는 이가 있었던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앞쪽이 뭐로 끝났으면 모음으로 끝났으면 중성으로 끝났으면 앞쪽이 중성으로 끝났으면 초성 이응 없는 이를 썼고요. 종성으로 끝났으면 얘를 써줬다는 거야. 그래서 종성 백성 이응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를 써줬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되셨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구분할 건데 여기 있는 이와 여기 있는 이가 뭐야? 둘 다 주격조사야 얘들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로 끝났어? 아로 끝났지. 중성으로 끝났지. 그래서 얘는 초성 이응이 없는 이가 된 거고 얘는 종성으로 끝났지 얘로 된 거라고. 여기가 정리되셨습니까?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되셨으면 자 이제 홀바이 설명할 거거든.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여기도 그냥 귀찮았어.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한 학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3분이신데 선생님 3분이 이거를 다 달리 가르치신 거야. 내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정리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선생님이 달리 가르치시면 가져오세요, 그냥. 제가 레퍼런스까지 그냥 논문까지 출력해가지고 드릴게, 그냥. 그게 편해. 자, 봐. 자, 여기 히읗은 뭐냐면 하다의 어간이야. 하다의 어간에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1인칭 선어말 어미가 붙음으로써 얘가 오로 대체가 된 거야. 그래서 히읗 하나만 가지고 하다의 어간이야. 두 번째, 이거 뻑큐. 이거는 1인칭 선어말 어미가 그때 오로 있었고 현대국어엔 없어졌다고 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리을은 관형사의 전성어미 니을이야. 끝나야 돼. 끝나진 않네. 네 번째, 얘는 뭔데 도대체? 여기도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의문이면은 소리로 내야 되거든. 여린 히읗을.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만약에 얘가 의문이었고 소리였다면 팔종성이라는 이 훈민정음 규칙에 맞질 않아. 맞죠? 팔종성이 들어가진 않잖아, 지금 얘는. 그러니까 발음을 내질 않는 애가 되는 거야. 왜? 팔종성 규칙에 위배되니까. 팔종성 규칙이 위배되는 애가 왜 끼어들어와 있지? 발음 끼어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된소리 발음 끼어로 해서 뒤쪽에 있는 발을 바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뭐로 발음한다? 빠라고 발음한다고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홀바이라고 발음한다고. 선생님, 빼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배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왜요? 얘가 뭐였으니까? 주격조사였으니까. 되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잡히나요? 자, 여기가 뭐였다고? 주격조사였다고. 됐니? 그래서 홀바이라고 3음절로 발음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 주격조사였어. 봐.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난 애 다음에 뭘 썼다? 초성 이음, 음가 없는 이를 써줬다. 됐죠?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얘는 나중에 뭐로 바뀌었다? 17세기 근대국어에서 주격조사 가로 바뀌었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 쫙 하시고 선생님 여기 20초씩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어다 갈게요. 자, 필기하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할 거야. 여러분 세대가 무기력한 이유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무기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얘들아 이랬어. 여러분 본인 세대는요, 그냥 평균에만 속해도 자산이 최소 30억에서 50억은 쉽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는 50에서 100억은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날고 기어도 30억, 3억도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이 이제 아주 꼬맹이들이어가지고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옛날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난하게 잘 살던, 가난하게 잘 살았으니까 가난했지만 어느 순간 다 같이 평균이 옮겨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일단 제 수업을 지금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은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 사는 동네에 수업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민도가 달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기 싫거든? 매너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미안해. 어쩌겠어. 근데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 라고 해도 욕해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내일 할 거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못 느끼지만 여러분 시작점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 많이 못 봤어요. 여기 엉망진창인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봐도 여기는 진짜 매너가 넘쳐. 내가 저번 주가 뭐야? 월요일에 대치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발레 파킹을 맡기는 데가 생겼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거기가 새로 생겨서 거기가 맡긴 데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들어오려고 한 3초 정도 정차했는데 아니 그걸 새치기해서 들어가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창문 열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길을 쓰고 나를 안 보고 그런데 옆자리에 탔던 학생 같아. 가방 메고 있는 학생은 나를 한 5초 정도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살기 척박하다. 그래도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같은데 왜 저렇게 척박하게 살고 있을까? 야 서울도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이상해졌어. 그런데 이 동네는 아직 안 그래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에너지 쓸 일이 없더라고. 병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 여기서 수업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무기력한 이유를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면 그래야 공부를 할 거고 살아갈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왠 줄 아냐? 이 인간들이 죄에다 여기를 옮겨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얘기야. 자 얘들아, 내가 해킹의 기술을 하나 알려줄 건데 여러분 일단 대학에 가잖아요. 이 4년은 여러분한테 휴가 같은 거거든. 마음껏 쓰셔도 돼요. 노셔도 되고요.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좋아. 근데 제일 좋은 건 그 경험이야. 여러분 지금 해외여행 못 다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 원래 그래. 뭐 탈 수가 있대.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해외여행 할 수가 없어. 남자애들은 군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가능하면 경험을 최대한 하시고 제일 좋은 경험은 해외 교환학생이야. 교환학생도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좀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인데요. 가봐 한번.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아. 가서 여러분 매너를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외국 나가서 불친절하다, 뭐 인종차별 당한 것 같다. 당할 수밖에 없지. 우리 가서 식당 가서 유럽 가서 메뉴 시킬 때 어떻게 하니? 이거 진짜 개무시한 행동이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배워 오늘 정확하게 최대한 불쌍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미어캣으로 해가지고 쳐다봐야 돼. 서버를 눈이 마주치잖아. 깜빡여. 어떻게든 깜빡여 최대한. 그러면 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걔네도 프로페셔널이야. 걔네가 다 생각하는 메뉴가 나가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우린 뭐야? 이모! 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손흥민이 빵 터진 거야. 왜냐면 걔네는 이모라고 부르는 행위가 매우 무례한 건데 한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걸 이모라고 하니까 빵 터진 거고 외국 애들이 눈에 났을 때 제일 충격받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겹지만 외국 나가서 헤이라고 부르는 순간 진짜 모든 외국인이 뭐야? 이렇게 되는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실 거야. 제가 전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뉴욕 이제 여행 가가지고 조식당에서 조식을 딱 시키고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놓친 게 있어서 딱 메뉴 다 하고 sorry 한마디 했는데 다 쳐다보는 거야 주변에서. 뭔 일 있어? 이러면서 근데 메뉴 하나 추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뭐 이러면서 넘어갔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 당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매너가 썩어가지고 그 썩은 매너를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물론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애들도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고 있냐. 외국 나가서 제일 조심할 게 일단 그거야. 두 번째는 자기 컵 들고 다니세요. 이 새끼들이 약이 많아. 얘들이 왜 보냐면 외국 애들 보면 항상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야. 타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자기 컵 들고 다니고 꼭 닫고 다녀. 위험하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이 쭉 경험하다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언어교육원에서 뭘 해야 졸업을 했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딱 했는데 내가 얘기했었냐 혹시? 안 했구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내가 봉사한 거 아는 사람 모르죠. 내가 그 썰을 풀어줄게. 그래서 이제 걔가 이탈리아 여자였어요. 존나 예뻤어. 혹시 이런 생각을 했죠. 혹시는 뭐 개뿔. 근데 얘가 왜 왔었냐면 얘 남자친구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얘 남자친구가 페리카나 치킨 사장 아들이었어.
근데 페리카나 치킨 사장 아들인데 얘는 외국인이야. 건모회야. 근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영국 런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만났는지 봤더니 얘가 영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법대를 다니는 상황에 얘가 거기를 교환학생 와서 둘이 이제 연애하고 얘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이제 얘랑 동거하기 그냥 들어 그냥 어차피 얘는 신경도 안 써. 동거하려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려면 이제 얘가 사실상 외국 애들은 결혼 문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동거가 그냥 결혼이야. 그래서 얘는 사실상 한국에 상견례하러 온 거야. 그럼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잖니? 그래서 서울대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얘네들하고 친해진 거야. 근데 친해졌는데 내가 얘기했냐? 홍대를 가서 갑자기 얘 친구들이 막 왔어요.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뭐 홍대 가서 노래방을 가고 싶대. 노래방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내가 데리고 가고 막 재밌게 하는데 아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애 두 명이 이 새끼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눈빛을 보는데 이 새끼는 거의 조폭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넌지시 물어봤어. 얘네 뭐 하는 애야? 라고 했더니 한 명이 그리스 검사였고요. 한 명이 호주 검사였어. 얘네들이 어떻게 왔겠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교환학생 와서 얘네들이 절친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인맥들이 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도 이렇게 재밌는 인맥이 많은데 해외 교환학생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문대 가시고 가급적이면 유럽 본토 가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도 많을 거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인맥들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병신들 얘기 듣지 말고 여기 가는 길이 되게 딱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찾고 찾다 보면은 공부도 똑같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수업을 정말 하기 싫었거든. 이 씨발 뭔 의미야.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떡해. 너희들 내신 치려면 해야지. 꾸역꾸역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꾸역꾸역 내가 한 30번, 50번 수업하고 보니까 보였어. 그래서 오늘 문득 내가 이걸 왜 수업해야 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자, 잘 들어야 돼. 자꾸 간접 경험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간접 경험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돼. 직접 경험이 가져오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 정보가 주어지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온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고요. 대신에 위험한 건 알아서 감지 센서를 가지고 피해 다니셔야 되고 위험하면 알아서 멀리 하세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거야. 대학 때. 해보신 다음에 답을 찾으세요. 해보신 다음에 답을 찾으세요. 각자가 뭔가의 답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되게 타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 분야의 타 클래스면 현우진이고 사실은 근데 손준이라는 분인데 손준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 없어. 잘 모르죠. 메가스터디 창업자야. 근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아프리카 가라. 공부 필요 없다. 놀아라. 잘 노는 애가 된다. 뭐 개소린가 했거든? 진짜 근데 봐봐. 잘 노는 애가 되잖아. 틱톡커 되잖아. 마라탕우루가 되잖아. 김유부가 된다니까? 뭐 포철고 챌린지가 되잖아. 그 얘기야. 너희가 틱톡을 존나 잘해봐.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그 끼는 어릴 때부터 있었어야 돼. 아니면 물론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만드셔도 돼. 10년 뒤에 저랑 같이 틱톡 같이 찍으셔도 돼.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미 입시에 들어온 거 3년 안에 말끔하게 끝내시고 제가 재수삼수 우수하고 계시지 말고 지금 딱 3년 안에 끝내시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이 길을 향해 가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끌려다니지 마. 분명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도 마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쪽까지 그냥 보실 필요도 없고 뭐 보시는 것도 경험상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자체도 다 사실은 간접 경험이니까 반만 믿으시고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디테일이 보일 거야. 자 마침내 자 얘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이게 원래 뭐 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사마띠에서 미음, 아래야, 치읓 형태의 뭔가 어간이 있었죠. 그거라고 추정이 된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치읓이 이렇게 연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뒤쪽에 있는 얘는 뭔데?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뒤쪽에 있는 얘는 뭔지 봤더니 명사파생 전미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묻다에 무대, 엄이 붙어서 무덤이 됐잖아. 그 명사파생 전미사로 엄이나 암이 있었던 건데 왜 엄이고 왜 암이겠어? 자, 우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음성모음 쓰인 거야. 됐니? 사맛 아 양성모음이야. 암의 아도 당연히 양성모음으로 어울려 쓰였겠죠.
그래서 마참이 된 겁니다. 마참이 된 건데 마참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그럼 내는 뭔데? 부사파생 전미사야. 그러니까 얘는 파생이 2번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간에 어근이죠. 어간이면서 어근이죠. 어근에 접사 붙어서 명사파생 마참에 다시 부사파생 마참내가 됐다고. 그래서 마참내에서 이렇게 개념 2가지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다가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 뜻이라고 해도 의미는 다 통해.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아니 이게 또 무슨 관용격 조사 같은 개떡을 갖다가 지금 써놨는데 이거 관용격 조사 당연히 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저이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될 게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기의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제 뜻이라고 해도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그냥 제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가져와 제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읍, 디귿 뜻인데, 자, 얘도 이제 세 번째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어두정근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철인데, 연철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목적격 조사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목적격 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봐. 음성모음 맞죠? 여기도 그러니까 음성모음 오는 거야. 이 목적격 조사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앞쪽에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에 따라서 을이냐 느리냐야. 그런데 2번째는 뭐냐면 모음 조화로 뜨였어요. 그래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목적격 조사 형태가 이런 형태도 있었을 거고 이런 형태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데, 연철과 관련된 내용하고 이 어두자음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연철과 관련된 내용은 저쪽에다 정리해 드릴 거고, 자, 저 따라오세요. 자, 4번. 얘들아, 내가 이것도 몇 번 설명했다. 자, 연철에서 그 다음 뭐로 가니? 대답해봐. 뭐로 가? 수업했어. 한 달 전에. 중철로 가요. 그 다음 뭐로 가니? 분철로 가. 자, 아는 대로 써봐.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 개념을 잡는다는 거는 이해와 암기가 다 됐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연철을 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대원칙이 뭐였어? 발음대로야, 발음대로. 됐니? 그럼 발음대로 적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깊은을 어떻게 해야 돼? 깊은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왜 연철이야? 철은 철자법, 표기법이야, 표기법. 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표기법이라고. 연은 그럼 뭐겠어? 그래, 연달아서 연음으로 표기를 했잖아. 그래서 연음으로 연달아서 표기를 했으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애가 이 자리로 연달아 표기됐고 발음대로 썼으니까 깊은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니? 이렇게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어떤 문제? 그래, 발음대로 쓰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중철이 뭐야? 거듭 중자야. 왜 거듭해서 적었어? 어원을 한 번 더 적어준 거야, 발음에다가. 그럼 어원을 적어줘야 되니까 우린 어떻게 쓴 거야? 그래, 여기에 있는 깁을 한 번 더 써준 거야. 그리고 발음대로 얘를 한 번 더 써준 거라고.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굳이 쓸 데 없고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 네, 쪼개서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발음기호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언어로서 문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어원을 분리해서 적기로 했다. 그 어원을 분리해서 적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셨다고. 됐니? 그래서 이게 15세기였고요. 이제 16세기부터 17세기 근대국어에 와서 이렇게 확립이 됐더라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러분 이건 딱 끊진 않아. 뭐 그때 무슨 뭐 법을 제정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연철이 한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야. 그라데이션. 그리고 중철이 이때부터 쓰이다가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된 거야? 아예 분철로 굳어갔겠죠.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쪼개보시면 되겠어. 잡히죠? 자, 필기 다 하셨고,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두자음근 설명 다 끝났고, 목적조 조사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능이, 실어는 능이, 허디, 펴지, 이거 9개만 보이시죠? 6번까지 끝났고,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홀바이에서 그 여린 히읗이 뭐냐는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여기는 논쟁거리긴 해.
근데 사실 여기는 제가 설명하기 싫은데 그냥 가장 주류적 관점을 설명해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점이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가져오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놈이 하느라에서 7, 8, 9,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못하느냐. 자, 여기 기준, 노란색 선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하느냐. 자, 근데 이 못하느니라는 게 원래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못은 당연히 이 못이었겠죠. 선생님 왜 디귿이고 시옷일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8종성에서는 디귿과 시옷이 구분이 되다가 어떻게 갔어? 7종성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디귿 시옷에서 시옷으로 적다가 디귿으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얘가 굳은 거야. 그러니까 여긴 연구를 더 해야 돼. 자, 두 번째. 하다의 하, 어간. 하다의 못하다의 하, 어간이 온 거야. 맞죠? 그러면 현대 국어의 는에 해당하는 애가 당연히 뭐겠니? 여기 나와 있는 리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을은 관형사형 전사음이라는 걸 확인하셔서 못할까지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얘는 또 왜 튀어나왔을까? 아까도 얘기했지. 8종성으로 적었고 8종성으로 적다 보니까 얘는 8종성 아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른 기호로 봐야 되는 거고 아까는 된소리 기호잖아. 된소리 기호 외에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절음 기호라고 하는데 얘를 절음 기호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단서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르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가르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두시고 학교 선생님 주장 나오시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놈이에 있어서 원래 놈은 뭐였어?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 사람 중에서도 남녀로 가른 다음에 남자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 놈이 됐잖아. 그러면 원래 이만큼의 집합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으니까 얘는 의미에 뭐라고 하니? 축소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냥 암산이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필기하셔가지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확립하시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소위 직관이라는 걸로 가실 수가 있어. 그러면 빛의 속도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고 과정은 공부의 초반부에서는 막 지지부진해. 근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니? 나중에는 그냥 아예 사고의 지평이 달라지더라.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9번까지 설명 마무리 됐으며 마지막에 이제 한이라도 볼 건데 이 한이라에 대해서도 막 이견이 많아요. 어간이 하다가 그게 맞다 틀리다 난리인데 그냥 평가원 기준으로 갈게. 평가원에서는 하다는 여기 하다는 많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많다고 니라 종결어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종결의 어말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필기 정리 한번 싹 해주시고 선생님 20초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8분입니다. 2분 뒤에 필기 지우고 시작할 거니까 필기 부지런히 하시고 자, 여러분 이거 오늘 수업 필기한 거는 한 번 더 국어 노트 좀 만들어 와라. 국어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오시는 게 과제예요. 이를 위하여 여엽비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으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는 나 플러스 이 1인칭 대명사의 주격조사라고 이제 분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맨날 틀리는 게 뭐냐? 현대국어 기준으로 얘가 한음절이지 중세국어 기준으로 이음절이라니까요.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내가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쪼개지는 이유는 주격조사했기 때문이다. 두 단어고요. 이음절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세기 기준으로 보셨을 때 자꾸 현대국어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를 하나로 보시면 안 돼. 자, 이를 또는 이것을 이라고 하시면 끝날 거고 위하야에 이응은 왜 들어가 있다? 동급정식 표기로서 종성의 이응은 발음하지 않는다는데 발음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구분이 어렵지만 여기서는 그렇다. 자, 세 번째 어엽비는 어엽보다 옛날에는 가엾다는 의미였다고요. 근데 현재 어엽보다는 예쁘다는 의미가 됐으니까 의미의 이동 벤다이어그램 표현의 설명을 드렸고 너겨 여겨니까 니은 이응으로 과거엔 두음 법칙이 없었구나. 자, 네 번째 세로는 그대로고 세로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어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세는 관형사예요. 관형사에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얘는 당연히 뭐가 됐겠어? 부사가 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28이 아니라 우리 지금 28이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스물 원래는 뭐야 다들? 해보면 입술이 평평해요. 해보면 그래서 원래는 평순 모음들이야. 근데 스물 해보면 알겠지만 우 원순 모음이 돼요. 그래서
이게 평순 모음이었던 게 원순 모음이 되고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오냐면 무, 브, 프 같이 뭐 했을 때 입술. 그래서 왜 웃는 거죠? 순음 계열들이 평순 모음과 어울렸었을 때 원순 모음이 되는 거거든. 그냥 씁시다. 그래서 순음이 평순이었을 때 순음 원순 모음이 되더라. 원순 모음하고 다들 아실 거고. 그럼 원순 모음화가 왜 일어났겠니? 역시 마찬가지야. 자, 얘 무슨이야? 그렇죠. 얘 음성 모음이죠. 그럼 봐봐. 여기 음성 모음이니까 모음 조화는 그대로. 죄송해요. 자, 어쨌든 모음 조화 그대로 지키면서 온 경우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목격조 조사 늘 같은 경우에도 형태론적 환경과 의문론적 환경을 따질 텐데, 일단 의문론적 환경에서 보이시는 거는, 자,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뭐가 와야 되고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뭐가 와야 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여기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야? 모음 조화였죠.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얘는 봐봐. 아래와 같죠? 양성 모음이야. 그래서 양성 모음 계열의 늘이 왔다고요. 그리고 목적격 조사도 이렇게 모음 조화 지키고 있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8, 9번으로 제가 쪼개놨는데, 만들다의 옛날은 맹갈다야. 맹갈다의 어간이 맹갈이 왔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갑자기 논의의 니은은 어디서 왔는데,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나야. 그러면 아래 와야 되는데 왜 오가 왔는데 1인칭 선어말 어미 오가 온 거야. 니는 뭔데? 연결어미 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쪼개졌으니까 또 분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28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28자야. 이해되셨어? 그리고 종성에 쓰였던 게 8개가 있었던 거고,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퀴즈는 3가지야. 첫 번째, 모음조화 표를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 소실된 음은 쓰시고요. 세 번째, 877로 바뀌는 거 쓰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 초성 17자 어려운, 외우시는데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 어떻게 해서 뭐가 소실됐고 어떻게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어. 자, 필기 정리 쭉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초성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시옷, 초성, 그 다음에 중성도 아래야, 이 이런 애들이 이제 기본자로 쓰였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가액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소실된 애들하고 877 넘어가는 거랑 모음조화 표 작성하는 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몇 번 했거든. 퀴즈 1, 2, 3을 여기 쓸 시간을 지금 드리니까 필기하시고, 쓸 시간 3분 듭니다. 빨리 필기하시고 영상 잠깐 끊을게. 자, 일단 모음조화 표에서 먼저 모음부터 좀 설명을 하면, 자, 천체,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천, 지, 인으로 천체, 아래야, 지, 인, 이로 해서 일단 기본자가 세팅이 됐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양성 모음이라고 했을 것이고, 얘는 중성 모음, 얘는 음성 모음, 중간에 껴 있으니까 얘가 중성 모음이었겠죠. 자, 기본 틀은 이거야 이제.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어요. 그걸 합성한다, 합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본자라고 하고, 기본자를 뭐 한다고? 조합하는 거야. 이 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쳐서 쓴다. 그래서 합용. 그래서 기본자를 합용해서 쓰는 거고, 합성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봐.
천, 지, 인 세 개 틀에다가 자, 아는 어떻게 한 거냐? 여기 인에다가 오른쪽에 점을 찍어가지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성모음으로 왼쪽에다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2개 점 찍을 수 있지. 왼쪽에 2개 점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성모음에다가 위쪽 점 찍을 수 있고 아래쪽 점 찍을 수 있겠죠. 2개 점 찍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래서 이렇게 11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바로 기본자였던 거야. 됐니?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네가 전부 다 단모음 체계고 원래 그래서 단모음 체계 11개에서 현대국어는 아래아가 소실됐기 때문에 몇 개 체계가 된 거야? 10개 체계가 됐는데 현대 서울말에서는 이게 지금 7개로 줄어요. 7개, 6개 정도로 줄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내신에서. 근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싹 다 정리해 놓으시면은 일단 중성에 있어서는 해결이 다 됐고 이제 초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발음 기관을 흉내내서 만든 거 거기에 가액을 하거나 했다는 건 다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퀴즈 내드린 거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내드린 건데 소실된 음은요. 대표적으로 초성에서는 반치음 소실됐죠. 자, 반치음 원래 뭐였다고? 시옷과 지읒 사이였는데 얘가 결국에는 뭐로 가더라? 시옷으로 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모음으로 가거나 반모음으로 가는 것들이 나타나더라. 어차피 이렇게 돼. 자, 두 번째 아래아 계열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 아래아 계열은 첫 번째 음절에서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은데 예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옛니응이라 그래서 이응 계열인데 어차피 얘는 이응으로 오고 여린 히읗 계열도 이응으로 오든 히읗으로 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소실이 결국 돼요. 자, 그럼 4개 없어졌으니까 24개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24개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꾸 중간에 낑기는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처음 만들 때 28자에 집어넣었던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28자모에 예외에 해당하는 거지만 왜 자꾸 보이냐면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얘 이름이 뭐였냐? 순경은 비읍이야.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정말 많이 쓰였었는데 얘가 점차 없어지거든요. 얘도 결국에는 비읍, 그 다음에 소실되거나 모음으로 가거나 반모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28자모는 아니야.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읍 아래다가 이응을 연달아 썼잖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서로 만든 음운이고 그 이유는 발음 기호 때문에 만든 건데 순경은 비읍이 진짜 많이 나타났거든요. 표기에 많이 나타나다가 결국 없어졌어. 그래서 옛날 거 보다 보면 중세고 보다 보면 표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언급은 해야 돼요. 자, 보라색 4개가 없어진 거고 얘는 28점을 속하지 않는다까지 해서 소실된 음은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제 퀘스천 3인데 877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초성, 종성 8자에서 이제 올게요. 그래서 처음 8은 뭐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었다. 그런데 7종성, 7종성으로 갔던 이유가 디귿하고 시읒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뭘 선택했다? 시옷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선택했다? 디귿 선택해서 현대까지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다가 이 보라색 체크해드린 애들이 기본자들이에요. 보라색 체크해드린 애들이 기본자들이니까 기본자들까지 기억을 해놓으시고 기본자에다 가액을 하거나 병설을 했고 기본자에다 어떻게 했다? 합용을 해가지고 쓰더라. 만들더라. 그래서 선생님 저 끝부터 해가지고요. 10초씩 구분 동작으로 잡아주시고 자, 필기 정리하시고 영상은 끊었다가 자, 이제 끝납니다. 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수학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여러분 내신에서 필요하면 할 거고 그래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2학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일찍 주시고 시험 범위가 안 나왔어도 지금 학교 진도 뭐 하고 있다. 교과서 몇 단어 어떤 작품 하고 있다. 프린트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가져오셔야 돼. 그래야 해드릴 수가 있어. 내가 교복 입고 니네 학교 못 간다니까. 자, 봅시다. 사람마다 하여 수비 여겨 날로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 그럼 봐봐. 하여금이 이런 꼴이 된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일단은 하다에 이 사동피동 전미사가 붙고 어미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 중색으로 가져오면은 아래아가 붙은 하꼴에 이
사동피동 전미사가 붙었는데 얘네가 사동피동 전미사를 그냥 여라고 줄여 쓰지 않고 이응 두 개로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응 두 개가 나오면 사동피동 전미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사동접사입니다. 그래서 하여금 여기 이응 두 개에 사동접사가 들어가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쉽게 여겨, 수비 여겨인데 소실된 음은 순경은 비읍이고 이 순경은 비읍은 그냥 비읍으로 발음하시든지 아니면 소실된 또는 뭐 적당하게 몸을 넣어서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규칙은 예전에 기출이 돼 있었고 내신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거기까지 외워서 가실지는 제가 학교마다 방향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니겨, 익현대, 니은, 이응. 두음 법칙이 그때 안 쓰였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날로 쓰면인데 여기도 좀 집중해서 볼게. 자, 비읍, 시옷, 의의 어간, 쓰다의 쓰, 그 다음에 음은 명사연 전서어미. 그래서 숨이 돼요. 자, 숨이 되는데 에라는 부사격 조사에 뭐로? 연철로 적혔다는 거 확인되셨죠? 추가로 연철까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연철에다가 이 단어, 이 구조 분석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명사형 전성미 음도 그렇고요. 부사격 조사도 그렇고 모음조화를 지킨 거야. 그래서 우가 쓰였고 어이가 쓰였죠. 이게 다 모음조화 쓰인 거야. 놓치지 마시고. 자, 동국정음식 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종성, 이응이 음가가 없는 경우고 초성에 열이 니은 오거나 된소리 표기 전부 다 동국정음식 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우리가 된소리를 여기서만 지금 보이잖아. 이게 한자어 표기에 의해서 된소리 대기 표기를 한 게 동국정음식 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편한 하다에서 편한 하까지 끊고 어간 끊고 기는 연결어미야. 그래서 편한 하에 히읗의 기역이 축약돼서 퀴가 됐구나. 정리해 보시면은 5번 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해서 이 할은 그 홀바이의 개랑 비슷한데 이쪽으로 올게. 자, 그래서 하다의 어감 아래아가 왔고 리을은 관형사연 전성 어미예요. 여린 히읗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얘는 발음 기호야. 그래서 발음 기호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추정 중인데 일단 뒤듬절을 된소리로 표기해라. 된소리로 발음해라. 또는 여기서 음을 한번 끊어라. 그래서 절음기호 또는 된소리 발음기호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마 절음기호였을 확률이 크겠고 그 다음에 따름인이란데 따름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 원형은 스드 아래아를 그래서 따름이었던 거예요. 명사예요. 따름에 뭐가 붙었어? 서술격 조사 이다에 이가 붙었고 다 종결어미 대신에 선언어미 니에 종결어미 라가 붙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속조를 붙였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이미 싹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반복돼서 이 정도 속도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저 따라오실까요 이제? 자, 고생들 하셨고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한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이걸 넘는 건 안 나올 건데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가 나오거나 수업 내용이 나오면 꼭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48페이지 프린트 한번 봐볼까? 1번도 예고요. 2번도 3번도 예고요. 4번도 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봐. 넘어가시면 20번도 예고요. 22번도 얘야. 그래서 평가원 규칙에서 당연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보자마자 쭉쭉 처리하실 수 있으려면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자, 잘 들어. 수능에서는 이거 20분의 1도 안 물어봐. 대신에 내신 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신 거고 이걸 넘는 건 없을 거라는 거. 자,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훈민정음 언해보려는 해석은 끝났고 자, 또 뭐 그 이후에 뭐 소학원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내신 봐서 필요한 수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상 끊고요.